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순이 넘으신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젊은 나이에 홀로 되어 자녀들을 키워내신 후,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 하시는데,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솔직한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순이 훌쩍 넘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40을 갓 넘겼을 때 사별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첫째가 고등학생, 둘째가 중학생이었으니까. 정말 막막했죠. 저는 그냥 아이들만 잘 키워내면 된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 앞에서 울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곤 했거든요. 그러다 아침이 되면 또 멀쩡한 척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요. 생계를 위해서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부업을 했어요. 포장지 접기, 볼펜 조립 그런 일들이요. 손가락이 아파도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 참았죠. 주말에는 청소 일도 나갔어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벌써 수십 년.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를 둘이나 낳았고 둘째도 작년에 장가를 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 혼자 남게 되었을 때는 사실 후련했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어요. 늦잠도 자고, 그동안 못 봤던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도 가보자 다짐했거든요. 실제로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베란다에 앉아 있으면 이게 바로 여유구나 싶었죠. 친구들하고 점심 약속도 자주 잡고 문화센터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저녁만 되면 쓸쓸함이 밀려와요. 텅 빈 집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돼요. 불 꺼진 거실, 조용한 부엌,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혼밥용 작은 그릇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엄마 이거 맛없어. 엄마 밥 더 줘. 하면서 시끄럽게 굴어도 그게 좋았거든요.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라도 켜놔야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반찬도 문제예요. 혼자 먹을 양을 만들 줄 모르겠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예전처럼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쌓여요. 결국 상해서 버리게 되고 음식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남편 얘기, 손자, 손녀 얘기를 하는데 저만 들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친구들이 배려해주긴 하지만 저 혼자 다른 처지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이고 싶구나. 웃고 싶고 설레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구나. 처음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뭔 설렘이야 싶기도 하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랑받고 싶거든요. 누군가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어서 와 하고 반겨줬으면 좋겠고 함께 저녁 준비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친구들이 권해준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기로 한 거죠. 사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야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친구가 요즘 황혼 재혼도 많다고 하면서 등 떠밀어서 나가게 됐어요. 첫 번째 만남은 동네 카페에서 했어요. 미리 사진도 보고 간단한 신상 정보도 들었거든요. 65세 남성분이고 3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자녀분들도 다 독립했다고 하고 저랑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죠. 카페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
일어나서 인사도 정중하게 해주셨거든요. 아, 괜찮은 분이신가 보다 싶었어요. 처음엔 참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서로 사는 동네 얘기도 하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저는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이분이랑은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커피 한 잔을 반도 못 마셨을 때였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밥상 차려주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밖에서 사 먹으면 되니까. 저는 이제 밤에 옆에 누워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싶어서 멍하니 있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나이에 무슨 큰 사랑을 바라겠어요.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밤에 혼자 자는 게 제일 외롭거든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불쾌함이 확 밀려왔거든요. 첫 만남에서 그것도 나이 지긋하신 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저도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자리 먼저 뜨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분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모양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과연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회의감만 크게 남았거든요. 며칠 후에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 황혼기 만남이 다 그런 식이래 하더라고요. 나이가 나이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고. 하지만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드라마 보다가 재밌는 장면 나오면, 어머, 저것 봐. 하고 같이 웃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플 때, 괜찮아. 하고 걱정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원하는 건데, 왜 다들 그런 걸로만 접근하는 걸까요? 혹시 제가 너무 순진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까다로운 걸까요? 이 나이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게 웃긴 일인 걸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 하면서 이해하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얘기부터 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 이후로 다른 소개팅 제안들도 몇 번 있었는데 다 거절했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요. 친구들은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될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홀로 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처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동반자를 찾고 계신 분도 계실까요? 아니면 정말 다들 현실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그냥 이대로 혼자 사는 게 나을까 싶기도 해요. 외롭기는 하지만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요.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음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만남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오랜 세월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어렵고 낯선 일일 거고요. 하지만 사연자분이 찾고 계신 그런 따뜻한 동반자 관계 분명히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첫 번째 만남이 실망스러우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사연자분과 같은 마음을 가진 좋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가치를 잘 아는 좋은 분을 만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